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광명 이걸 한번 볼 건데 지난번 시간에 입지랑 그 분양가 같은 거 봤었으니까 이번에는 평면도 위주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1957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양이 되는 것은 425세대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박 터져서 들어가겠죠. 25년도 11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비중을 많이 두는 게 바로 건폐율이죠. 아마 건폐율을 언급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쾌적한 수준의 아파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겨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양쪽에 공간들이 좀 많고 가운데에도 공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아파트를 조금 더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세 줄을 갖다 붙이면서 진행을 해도 여기는 양옆으로 이건 붙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간도 나오고 이쪽으로 공간도 나오면서 통경축까지 어떻게 잘하면 확보를 하면서까지 충분히 3연로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파트를 여기 하나 둘 셋 넷 1, 2, 3, 4에서 4, 5라인까지만 해서 만들면 또 되니까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아마 조금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돈인데 일장일단이죠. 당첨이 되는 사람의 입장하고 실거주의 입장하고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입장은 다 서로 있는 사람 입장하고 없는 사람 입장, 그리고 가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두에게 만족을 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요즘은 쾌적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경론적인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 뉴타운의 중심을 바로 잡다. 중심이 언제 뭐 흔들렸었었나? 아이파크나 좀 똑바로 잘 지었으면 좋겠는데 394959 7584 113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31일 월요일이죠. 오늘 빨리 잽싸게 편집을 할 생각인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죠?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1순위, 아마 이날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특공을 보게 되면은 이날 어디 타입의 특공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청약이 많이 들어갔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날 1순위 청약을 넣으실 때 아주 직접적인 바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특별 공급에 대한 결과를 꼭 확인을 하시고 1순위 청약에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발은 다음 주 화요일. 이때 또 문제가 되는 게 8일날 당발이 나오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원주도 나오고 용산도 나오고 오늘은 용산 OP도 나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는 9일날도 구의역 롯데캐슬이 있었나 아마 그럴 거고, 속초 힐스테이트 있고, 그리고 북천안에서 하나 또 자인가 뭔가 하나 또 들어간 게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었는데 얘 하나 있고, 하여튼 8일 날이 당발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데 아파트를 청약을 넣을 수 없음도 중요하겠지만은 대체재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데로 해서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다. 광명이 또 적은 금액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긴 하는데 그냥 내가 설명을 했던 게 낫죠. 그죠? 나무와 호수가 어우러진다고? 여기 호수가 있었어? 아니면 호수를 만든 거야? 오. 골프만 그냥 드립다 갖다 놨구나. 요즘 뭐 스크린이 인기다 보니까 창업도 그쪽으로 해서 많이들 하시죠. 그렇지, 주차 대수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메인으로 해서 빼서 기본 정보에 소개를 해줬어야지. 자, 센트럴 알파크는 1.43대까지 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1.2, 1.2면 안 되는데 1.3이 기준이고 그 정도가 돼야 기본은 돼 있구나 이제 그런 상황인데 1.4가 되고 그러면은 좀 신경 좀 썼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제가 뭐 1.2, 뭐 2.1, 2.4까지 해서 나가는 아파트도 물론 보긴 봤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 일단 여기서 1.43대까지 해서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대박이죠.
더구나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뭐 1.2, 1.1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4면은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청약해야 되겠는데. 공용부는 당연히 세라믹 타일로 해서 마감을 하지. 무슨 이거는 일반 상업용 건물들, 일반 빌딩들이고 일반 아파트에서 당연히 이걸로 하지 이걸로 안 한 데가 어딨어. 비교를 해도 요거는 조금 이거는 인정. 이거 홈페이지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다 표기를 해놨구나. 예. 경사가 없는 평지 아파트. 그래야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이거 중요하죠. 빨리 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 북쪽이 어디 있냐? 항상 요거 확인하시라. 약간의 이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살짝 이렇게 아까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1시나 2시 방향으로 해서 북쪽이 잡혀져 있는 케이스라고. 그리고 113. 이거는 뭐 4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화살표로 해서 그려드리자면은 이쪽. 그러니까 1동보다는 저는 11동이 훨씬 더 낫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소고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종교시설이 있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아요. 예,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좀 각자 종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자, 84 타입으로 해서 하늘색 애들이 나와 있는데, 아하, 그렇지. 역시 1동, 2동 얘네 쪽에서 나가는 요거, 그리고 10동, 11동 얘네 쪽에서 나가는 요거. 근데 요거는 제가 화살표 길이를 조금 짧게 그려드릴 수밖에 없죠. 조망이 가려지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화살표 길이를 조금 길게 해서 그려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 옛날같이 하고 공공청사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몇 층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렇고, 차라리 이쪽 북서양 쪽에서 나가는 거는 11동보다는 10동에 있는 조망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빌라들이 계속 전치를 하게 될 것도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위에 쪽에서는 이제 타입들이 이제 조금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방서가 들어가는구나. 소방서. 불났을 때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막 입주민들이 사이렌을 울려라 마라 그러고 있는데 진짜 하여튼 대단들 해 진짜. 동호 배치를 볼 때는 층수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자, 어떤 게 남아있는지 이제 그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상부 타입은 밑에가 다 나가 있고 위에가 분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42든 이거 뭐 하나 보이질 않으니까 녹색이 49죠. 49 같은 케이스는 여기 다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만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아하, 조금은 아쉽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기가 없었나? 아니면 요번에 새로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 걸로 해서 나갔을 때는 그렇지, 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이 선택을 안 했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59 A, B가 있는데 59A 쪽으로 해서는 거의 다 이거 뭐는 없는데 남아있는 게 요거 하나 있구나. 요거는 조합원분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요거 아마 자격이 안 돼서 지위가 박탈이 됐을 거야. 그래서 뭐 밑줘야 본점 뭐 요거 생각하고 넣으려면 넣는 거고, 근데 거의 10중 8구 1, 2, 3층에 있는 요런 데가 당첨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그리고 보라색으로 해서 나가 있는 4구는 59A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물량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고층이라는 거. 근데 뭐 복걸 복이지, 그죠? 근데 그거나 50보 100보죠, 그죠? 자, 74도 역시 물건이 마찬가지고 84 파란색도 역시 물건들이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층수는 요거 1, 2, 3, 4, 5, 6동에 있는 물건들 빼고는 거의 다 키는 비슷합니다. 이거를 좀 크게 좀 그려놓지. 저는 자, 세대 정보 이거를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적의 동선 구조로 해서 나와 있다고 어떻게 했길래, 자, 3구는 안 보죠. 그냥 들어가자마자 주방이야? 그러면 완전 이거 뭐 옛날에 원룸, 예, 베트남 스타일. 이거 그냥 방 하나 거실 하나 1.5룸, 뭐 투룸으로 해서 우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를 사실 방으로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죠. 방 하나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게 뭐가 있어, 그죠? 4구 타입은 그래도 조금 설명할 만합니다. 현관 들어가서 한번 꺾고 들어가네. 자, 들어가서 오른쪽이 거실이고 왼쪽이 주방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기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요 공간들이 그래도 조금은 나와져 있어야 조금은 나와져 있어야 그래도 이제 여기가 조금 좀 넓어 보이고 좀 그러죠. 예. 거실과 안방 이렇게 투베이로 나가 있는 스타일이고 이쪽에서도 조망이 나가네. 그럼 투웨이가 될 것 같습니다. 투베이의 투웨이. 5구 타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시게 되면은 옛날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다 보니까 전형적인 3베이 스타일이죠. 그리고 뒷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쪽 단지 내 조망에 걸리면은 아쉬운 거고 그나마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대로 걸리시게 되면은 좀 좋은 거고 쏘쏘. 물론 아파트가 앞에도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 3, 3베이의 전형적인 판상형 구조의 마통풍이 되는 구조, 그리고 옆에 다용도실이 나와 있고 전에 했던 거 양쪽으로 뚫려져 있고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요거 벽체가 두꺼운 걸로 봐서는 여기는 얇잖아, 그죠? 근데 여기 두꺼운 거 봐서는 여기는 까내기 작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철거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팬트리 공간으로 해서 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조그만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네. 야, 파우더룸만한 요 드레스룸은 너무 작다. 근데 옛날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준 게 어디야? 타워형 구조는 보통 분양권 바닥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양창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75A 타입입니다. 여기 같은 케이스는 1, 2, 3, 4, 4베이 판상형에 야, 이거 마통풍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잠깐만. 안 되네. 여기 막혀 있네. 그러면은 이거를 언급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죠. 네. 꺾은선 구조, 여기 현관 창고, 그리고 신발장 있고, 공용 욕실은 여기다 만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예. 애들방 있고, 완투. 여기가 약간의 데드가 조금 생기는구나, 데드 스페이스가. 데드 아닌 데드인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자, 드레스룸이 74 타입 치고는 조금 작다. 원래 59 타입이 이 정도 사이즈는 나와줬었어야지. 다용도실에 아니다. 뭔 설명을 해도 여기를 지금 막혀져 있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호재가 없다. 이게 꺾은선 구조에 이 모서리에 아파트 모서리에 딱 들어가서 박혀져 있기 때문에 뒤에가 막혀 있는 거야. 요즘은 이제 어떻게든 잘 비껴내 갖고 이제 뚫어내기는 하는데 옛날에 설계한 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죠? 저 같으면 그러면은 여기 75 타입에다가 청약을 안 넣죠. A든 B든. 이거는 뭐냐? 타워형 구조인데 거실을 조금 넓게는 잘 뺐다. 그리고 개방형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할 만하지. 예. 내가 타워형 구조의 아파트가 판상형 구조랑 맞짱을 뜰 수 있으려면은 여기에 무조건 양창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 여기에 개방감과 채광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돼 있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또 그게 돼 있네. 예. 현관 창고 양쪽에 나와 있고 여기 팬트리 공간 잘 들어가져 있고요. 드레스룸은 역시 좁아. 이래 갖고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비선호하게 되는 거고 뭐 이 정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저는 충분히 청약을 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01동에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 물량도 없네. 84를 안 볼 수는 없지. 1, 2, 3, 4, 4베이 판상형에다가 역시 주방, 빵 뚫려져 있는 마통풍 구조, 굉장히 좋지요. 그리고 다용도실 나와 있고 팬트리 이제 이게 조금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요렇게 돌아가서 써야 되니까 아니 뭐 최적의 동선 뭐 어쩌고 하더니만 그냥 뭐야.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은 역시 드디어 84 타입답게 사이즈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죠? 그리고 84B는 타워형 구조인데 역시 개방형 발코니가 있습니다.
창문만 있어도 좋은데 개방형 발코니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끝에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요. 113, 어이구야. 펜트죠. 여기서는 이게 펜트급인데 요런 공간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몰아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남동향으로 해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공간 자체가 약간의 북서양 쪽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괜찮아. 왜냐면은 그늘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현관이 두 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여기 중정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를 하고 흡연도 하고 해도 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최상층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1, 2, 3에다가 침실 양쪽, 침실 1번은 양쪽으로 해서 튀어져 있고 여기는 이면 개방이고 이것도 괜찮다. 예, 굉장히 넓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펜트는 볼만한 재미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청약 경쟁률이 이제 그때마다 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나 꼭 청약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 몇 점 이내 당첨이 될 것 같아요 해서 한 20분, 30분 상담을 하실 것 같으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고 유료 상담 5만 원이에요. 예, 그분들만 여기다 전화를 주시는 거지 갑자기 막 저 일요일날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여기 분양가가 얼마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전화 끊어요 그냥. 자, 그리고 나머지 그런 질의응답 짜잘한 것들은 여기에다가 상담이 아니라 간단한 질문은 에버랩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